안녕하세요, 블라블라. 오늘의 명언은 곤충학자 파브르님의 하루하루를 관찰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말 같아요. 딱 하루만 잘 관찰해 볼까? 네. 맞아요. 그런 예. 책의 저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소설가 분들도 이 관찰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시죠. 재수없는 말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작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요? 타고나야 됩니다. 타고난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놀아야 돼요? 한눈 팔고 한눈 팔고 멍하고 있는 애들이 좀 잘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산만하다는 건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한 게 산만하다는 건 관심이 많다는 거고 그쵸? 관심이 많다 보면은 저 사다리는 왜 다리가 저렇게 생겼지? 개미는 왜 저렇게 걸어가야 할까? 이런 식으로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걸 관찰하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분 정말 관찰만 하셨던 분이면 제가 그걸 어그리할 수 있는데 이분 굉장히 특이한 분이죠. 선생님이셨어요. 그것도 과학 선생님. 그래서 화학 같은 걸 가르치시던 분이라서 꼼꼼하게 집중력 좋게 뭔가를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사주신 동물 전집과 책으로 7살 때 좀 늦게 단어를 익혔다. 누가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본인이 글을 익혔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집중력인데 이분은 이렇게 산만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이한 분위기긴 한 게 이제 파브르를 묘사할 때 설명할 때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철학자처럼 사색하고 예술가처럼 관찰하고 시인처럼 표현하고 느끼는 과학자. 그러니까 과학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철학자 같은 면모도 있고 관찰하고 묘사하고 표현하는 예술가 같은 마인드도 있고 또 시인처럼 많은 걸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그런 감수성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위대한 과학자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되게 일찍부터 관찰하는 거를 시작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난하셔서 철도공으로도 일을 하고 그 철도공으로 일한 돈을 가지고 벌레나 꽃이나 또는 새들을 노래한 시집을 샀다. 남다르시죠. 그걸로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벌었으면 우리가 곤충책이나 시집을 사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렵죠, 그러기. 마흔쯤 되면 인생 다 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곤충기를 56세에 일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56세부터 쓴 건가요? 물론 그 전부터 연구를 했죠. 연구를 했지만 책을 낸 게 56세인데 말하자면 곤충학자로서의 데뷔작이 56세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늦은 나이였는데 그렇죠. 이걸 뭐 연구를 발표하기에도 되게 늦은 나이고 누가 쳐다봐주지도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56세부터 이 파브르 곤충기를 다 만들어낸 게 84세. 56세부터 84세가 이분에게 전성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려 28년간의 노후 시간에 전성기를 맞으신.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전성기는 어쩌면 60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부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이분이 곤충에 대한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취미처럼, 그러니까 교사 생활을 하면서 취미처럼 30살 때부터 계속 뭔가를 곤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연구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곤충에 대한 걸 관찰한다고 다 곤충기를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취미로 하고 있는 게 나중에 어쩌면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정말 돈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쩌면 이걸로 돈을 벌거나 이걸로 유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지점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10권의 책을 28년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후 시간을 그냥 갈아서 다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그 전에 먼저 뭐 벌어놨거나 좀 적게 먹고 적게 쓰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들긴 하죠. 고민이 좀 돼요. 이렇게 즐거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사전에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될까? 곤충학자의 삶을 잘 모르지만 하루 종일 개미를 들여다보고 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돈 쓸 시간이 없지 않을까? 그냥 즐거웠을까요?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미는 왜 저렇게 모여 다닐까? 군집을 이루어 살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는 그런 재미를 느낀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자, 이분이 계속 가난했다. 그러면 계속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즐거움이 이분을 움직이게 했을까? 그냥 즐거움이나 관찰의 재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뭘까? 전 이분에게 굉장한 소년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제 찰스 다윈하고 친해져가지고 다윈이 자기를 인정해줬다. 너무 좋아하면서 다윈이 어떤 네. 제안을 하게 되고 그걸 네. 실험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실험을 했죠. 네. 근데 그 실험이 끝났을 때쯤 찰스 다윈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됐죠. 아, 그래가지고 어머. 이제 다윈의 이야기를 자기 책에 쓰는데 과학자 선배를 좋아했던 마음을 그대로 책에 쓰는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되게 소년 같다. 관찰에 그 관심을 계속 잃지 않으면서 되게 멋있는 어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소년미도 있지만 굉장히 예술적 감성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인분들하고 많이 친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했었어요. 나는 꿈에 잠길 때마다 단 몇 분만이라도 우리 집 개의 뇌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랐다. 아니면 모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게 됐다. 세상의 사물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 것인가. 네, 너무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요. 감정이입을 심하게 한 거죠. 모기의 눈 너무 신기한데요? 모기가 되어서 모기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개의 뇌로 생각을 하고 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그들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저는 되게 천진하면서도 유해하지 않고 재밌는 상상력, 소년미 같은 게 아닌가. 하루하루를 관찰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네. 바꿔봤습니다. 하루하루를 관찰하는 것은 숨어있는 시간을 발견하는 것이다. 파브레 이야기는 공간이잖아요. 네. 관찰하다 보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네.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게 되고 나만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거라면 새로운 한편으로는 시간이기도 해요. 시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인슈타인? 어떤 거에 몰두해 있을 때 그 시간이 네.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문득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가버렸어? 허비해버렸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근데 관찰을 하고 있으면 그 하루가 되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버는 일이기도 하다, 관찰하는 것은. 꼼꼼하게 바라보면 그 세계가 더 길게 느껴지고 자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공간을 버는 일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고 시간을 길게 사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감각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왜 뭔가를 이렇게 관찰하는 건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시선을 두는 일이고 멍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멍하고 있는 상태와 관찰하는 상태를 굳이 비교하자면 이건 어떻게 살짝 다를까요? 저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예. 관찰을 한다는 건 수많은 물음표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일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자세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얘는 왜지? 뭐가 왜 그런 거지?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멍한 건 모든 물음표를 지워버리는 일이죠. 그러면 머릿속에 막 물음표가 생기지 않고 보는 것은 관찰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보는 거죠.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관찰한다는 건 생각을 하면서 그 속의 세계의 원리를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제가 많이 하는 지하철 관찰. 네. 지하철 관찰에서 어떤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슬리퍼를 한낮에 신고 있는데 흙이 묻어 있어요. 네. 그러면 흙이 묻어 있는 슬리퍼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은 왜 낮에 흙이 묻어 있는 슬리퍼를 신고 나왔을까? 아, 그럼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은 그 집이 농사를 짓고 있나? 그런데 갑자기 뭘 사러 나왔나? 아니면 어젯밤에 외박을 하고 슬리퍼를 신고 어딘가 진창을 걷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인가? 그 수많은 물음표들이 관찰의 부산물이죠. 그러면 하루하루를 관찰하는 것은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를 달고 있어야 되는 일인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그게 되게 즐거우신 거죠? 즐겁죠.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마련하기도 하고, 이건 답을 모르겠지만 그냥 물음표로 남겨둔 일들이 나중에 훗날, 그건 이게 답인가 보다. 라고 떠오를 때도 있고. 멍하다는 건 그런 물음표가 하나도 없이 그냥 쉼표들만 가득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물음표를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우리가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가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오늘 하루에 물음표를 가득 담고 한번 바라보시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세계가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블라블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양이의 뇌로 생각을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어디서 자지? 다 귀찮아. 꺼져. 오늘은 나 건드리지 마. 오늘은 왜 밥을 안 주는 거야? 막 이런. 그런 생각 안 해. 고양이는 그냥 그 유아 독전이기 때문에 나 건드리지 마. 저희 고양이는 약간 개냥이라 맨날 와서 이렇게 건드려요. 매력이 없어. 야,